청년 발달장애인 미디어로 세상 담기의 강주 시청자 미디어센터 미디어지기 김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차를 저는 크게 5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개요, 과정, 성과, 후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발달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나가시기에 앞서서 환경이라든지 개인 성향을 좀 파악을 하고 이해하신 다음에 교육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한 수업이 진행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크게는 기질적으로 지능, 언어, 사회적 운동, 감각 등의 발달이 늦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장애를 총칭하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발달 수준에 비해서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 현저하게 저하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제한된 범위의 관심 영역에 강박적 집착이 특이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대부분 36개월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고 만 5세쯤 고착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하고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요. 지적장애인데요. 학습이나 언어,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적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을 일컬어 말하는데 지능이 평균 만 13세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영상으로 제가 원래는 2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2018년도 영화에 증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일어난 살인사건의 유일한 용의자 자폐아 소녀, 과연 그녀의 말을 믿어줄까? 이 소녀의 특징은 뭐냐면 순간 기억력과 뛰어난 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청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리고 지적장애는 2013년도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걸 보면 참고로 하실 수 있는데요. 지능이 6살밖에 되진 않지만 굉장히 딸을 사랑하죠. 근데 어느 날 살인사건, 용의자로 인해서 여러모로 사건에 휘말리면서 전반적인 낮은 언어와 비언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영화를 참고해서 보시면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발달장애인 미디어 교육이 왜 필요한지, 의사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세요. 소외되거나 아니면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다양한 소통 수단에 확장을 시켜서 미디어 능력을 조금 향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디어 능력은 미디어와 사회 변화에 대한 지식과 비평 능력을 바탕으로 실무 능력으로서 이용 및 제작 능력을 촉진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이 핵심은 미디어 소비의 증가와 사회적 침투로 인해서 미디어 가행을 주류 미디어에 동참을 하고요.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함을 저희는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번째 프로그램 개요예요. 저는 강주 느티나무 주간보호센터에서 대상은 청년 발달장애인 20대에서 50대 14분을 같이 함께 했는데 여기서 지적장애 1급부터 3급까지 골고루 해가지고 복합성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1급은 대체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급은 4세 이하의 지능을 가지고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우세요. 그리고 타인 보호가 필요하시고요. 2급은 5세에서 8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 행동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3급은 9세에서 12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분들을 제가 같이 함께 했고요. 기간은 굉장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길 거예요.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총 3년에 걸쳐서 74차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100% 대면 교육을 했고요. 2019년도는 28차, 20년은 30차, 21년은 16차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는 커뮤니케이션을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주체성 및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 대상의 특징이
연령이나 지적 수준을 조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희 느티나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50대, 평균 연령은 20대 후반이셨어요. 14명 중에서 지적장애 1급은 6분, 2급은 5분, 3급은 3분으로 문해력이나 감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30%도 되지 않는 문해력을 갖고 계셨고요. 꾸준히 매일 읽고 쓰고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날씨나 환경, 컨디션에 따라서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작품 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낯선 환경, 사람이라든지 장소, 시간적인 부분에서 학습 적응, 장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말이나 행동, 표현보다도 그림이나 종이접기, 블록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마음이 전해지면 먼저 다가와서 묻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교육 과정을 보면은 연도별로 세분화를 했어요. 2019년도 처음 시작을 했는데 2028차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두근두근 미디어와 친해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 내용은 미디어와 너 누구니? 스톱 애니메이션, 구성사진, 디카시, 캐리커처, 댄스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목표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감각적인 이해와 탐색을 하고 의사소통 능력 확장 및 조작적 능력을 함양하여 소통의 수단을 획득하고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카메라의 친구 모습을 직접 담은 사진들이고요. 결과물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를 활용해서 스톱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햇님이 떴어요. 아이스크림 작품을 했고 구성 사진, 다음 이미지를 담은 후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여기에 짧은 단어라도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인화 후에 그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캠코더를 활용했고요. 2020년도에는 30차시 교육으로 미디어 놀이 위주로 했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해서 신체 놀이나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작 활동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가치관과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굉장히 30차시만큼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림 라디오, 나도 광고스타, 미디어 골든벨, 미디어 동화 만들기, 분장, 우리가 할로윈 데이를 또 맞이해서 분장, 멍이나 피 분장을 했고요. 체험놀이라고 해서 VR이나 AR, 폴리 아티스트 체험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올해죠. 2021년 미디어로 세상 담기 우리들의 뮤직비디오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디어 생산 활동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했습니다. 미디어로 세상 담기 해서 뮤직비디오를 한 편 만들었습니다. 이야기 구성부터 편집까지 전 과정을 함께 했는데요. 한번 메이킹 잠깐 보고 갈게요. 네, 이렇게 멋진 작품을 완성을 했고요. 자, 제가 3단계로 하면 2019년도에 기초 단계, 2020년도는 발전, 2021년도에는 통합이라고 봅니다. 미디어 이해와 탐색을 시작하여서 이미지, 영상, 신체적 다양한 결과물을 제작해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이야기 구성을 하고 전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 성과로는 의사표현, 소통, 주체성, 미디어 능력을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두 다 향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3년 동안 성장을 했던 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20%도 채 되지 않았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20에서 50, 60 정도 했다가 지금은
성과율이 8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후기로 제가 말씀드리면 긴 터널을 통과한 것 같이 청년 미디어 누구나 필수가 되고 있는 미디어 세상에서 갖가지 미디어들에 대해 낯설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결코 가볍진 않은데요.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교육으로 다양한 소통의 경로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행복한 소통을 하면서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